어제 충북경찰은 참사 당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틀며 출근자 3명이 물에 잠기는 오송읍을 돌아다니며 조치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분명 일선 현장 실무자의 노고가 담겨 있었지만 오전 7시 58분에 지하차도를 막아달라는 신고는 들어왔었고 경찰이 그 현장에 없던 것 또한 분명합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던 건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이 내용은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14분, 비가 쏟아지는 오송읍 거리를 순찰차는 돌아다닙니다. 차량을 통제하고 고립된 주민을 수색하기 위해 오갑니다. 오전 7시 58분, 참사 현장이 위험하다는 최초 신고가 들어옵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12 상황실은 이 신고를 순찰차 태블릿 PC로 전송합니다. 장소는 궁평 이 지하차도로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현장 경찰관은 다른 지역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구조 신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7시 58분 신고가 태블릿 PC로 전송이 안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순찰차에만 전송이 안 됐다. 실제로 근무자들도 인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실제 오전 8시 1분 현장 경찰관은 수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무전을 합니다. 112 상황실은 신고 내용을 태블릿 PC로만 전송한 뒤 따로 전화나 무전은 하지 않습니다. 상황실 직원은 신고 지점에 도착한 걸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근처에 가면은 도착한 거로 여기여도 요런 데 가 있으면 도착한 거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전 8시 13분 112 상황실은 7시 58분 신고를 처리 종결 입력합니다. 국조실과 검찰은 이 대목을 출동하지 않고도 거짓 보고했다고 지목했습니다. 태블릿 PC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112 상황실은 왜 따로 연락하지 않았는지, 무슨 근거로 신고 종결 처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을 보고 경찰관들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들이 더 억울해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송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3명이었고 오전 신고만 106건에 달합니다. 경찰 수뇌부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지원이나 대비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는데 또 우리만 죄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네, 일선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윗선에선 또 어떤 지휘가 있었는지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오늘 압수수색은 어디를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네, 지금도 검사 3명과 수사관 12명, 15명이 10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12 상황실이나 재난대응부서인 경비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오전 7시 58분 신고를 누가 처리 종결했는가, 집중호우가 예비돼 있는데 그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했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영재 기자,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 충돌도 있었다고요? 네, 검사가 112 상황실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고성이 오가자 경찰이 체증 카메라를 사무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이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 관련자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면서 다시 언성을 높였는데요. 이례적인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경찰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이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